자, 개혁 개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는데 이 개혁 개방을 공식화 시킨 게 뭐냐면 11기 삼중전회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을 추진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노선의 기본 원칙을 이제 정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개혁 개방 이전에 이제 정했던 것인데 등소평이 공식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회주의 길, 프로레타 독재,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지도와 마르크스 레니지, 모택동 사상 견지, 네 가지 기본 원칙 아래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목적은 사회주의지만, 사회주의를 가기 전에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고도의 생산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서 뭐냐면 자본주의를 이용한다. 어.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이용하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이용할 때 이제 사회주의 나가는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대 노선 현대화 계획을 하는데 주로 이제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군사. 근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정치 민주화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치 민주화는 왜 빠졌냐? 우리가 이제 정치 민주화하면 이제 보통 서구식 어떤 위계제도나 다당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혁 개방을 할 때 인제 그 뭐냐면 어떤 불안감, 개혁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 인제 뭐 서구식 의회나 다당제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뭐냐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인제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개혁 개방을 해야지만 뭐냐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를 빼버린 거야. 서구식 의회 제도나 뭐 다당제나 이런 것들 뺐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제2차 천안함 사태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왜 정치 민주화는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모택동이 정치 민주화를 뺐지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은 모택동이 아니라 등소평이 생각하는 그 정치 개혁은 뭐냐면, 이거는 뭐 서구식 의회제도나 다당제 이런 것들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내 개혁이에요. 어. 그래서 부정부패라든지 그다음에 당 간부의 오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였죠.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 보시면 중국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내에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정부나 당에 대한 비판은 허용해요, 애들도. 예. 왜냐하면 그런 것도 허용해 줘야지 이제 민중들의 어떤 분노를 뭐냐면 대교 폭풍을 분노 분출을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당내 개혁도 하죠. 그렇지만 공산당을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뭐 대만 독립을 외치거나 저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독립을 외치거나,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 있죠. 이때는 강력하게 탄압을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지 몰라도 그 지금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민주화됐다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을 볼 땐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름대로 또 당내 개혁, 그 당이나 뭐 정부 비판을 하면 정부에 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뭐 강력한 법치도 실시하고 사회복지도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됐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식의 어떤 이 서구식 의회나 다당제나 이런 것들 정권 교체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개혁을 했다.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건 당내 개혁이고 이런 부조리 같은 걸 개혁하는 거지 서구식 의회나 다당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택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죠. 그래서 건국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인데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요거 관련돼서 되게 중요해요. 요 가끔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제가 사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앞에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자. 요거 있죠? 네. 그래서 11기 삼중전에서 인제 그 결정을 했던 거고, 요 네 가지 기본 원칙 외워 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사회주의의 도를 반드시 견지한다. 토요타 독재를 견지한다. 공산당 지도를 견지한다.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인데, 보통 중국에서 역사 문제 결의하는 게 세 번의 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모택동 때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등소평 때 문화 대혁명을 비판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시진핑이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시빙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81년에 그 당시 이제 모태똥을 이제 공과 가를 비판하면서 그 모태똥에 가는 그 문화대혁명 다혈질이다. 그리고 공은 우리 중국 공산당을 창립하 데 크게 기여했고 국공개정에 크게 승리했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과 가 중에 가보다는 공이 많다. 그래서 모태똥 노선을 견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문화대혁명을 비판했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론 이거는 문화대혁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10년 내란의 역사도 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문화대혁명 때 했던 모태똥의 내용들 그 정책들을 막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 강도를 했거든요. 그거 찾으시고요. 강도 강의에서. 예. 그래서 그 서브노트 강의보다는 깊이는 강독 강의가 좀 더 깊어요. 예, 서브노트는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하고 거기에 약간 붙이는 방식으로 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치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하려고 있고 등소평 3보주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1보는 인민생활 해결, 그다음에 2보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3보는 중국의 현대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말이 많던 인민공사를 다 해체시키고 농가별 생산 책임자를 인정하고 자유시장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부여하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뭘 주냐면 그 토지 경작권을 다시 줘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토지의 소유권, 궁극주의 소유권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토지의 어떤 임대, 임차권, 뭐 경작권 이런 것들 인정을 해줘요. 예. 보통 기한이 몇 년이냐면 99년이야. 예, 99년. 예, 99년인데 세금만 더 내면 계속 연장될 수 있어. 예, 세습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해.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해.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소유권을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이제 뭐 임대권, 임차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뭐냐면 인정을 해줬고 자유시장 부활, 뭐 기업의 자주권 부여 이렇게 있고 민영화 기업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업의 독자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연해 도시의 대경쟁력 개방 도시를 선정해요. 네.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선분원이라고 하죠. 선분원.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모태똥하고 좀 다른데 모태똥은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뭐냐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내륙 지역을 상당히 많이 개발했죠. 실질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미국 국가가 막 쳐들어오면 연해 지역을 뭐냐면 어 방어하기 힘드니까 '내륙에서 방어하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선분을 인정해서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이제 부자가 되냐. 연해 도시들. 왜냐하면 요 연해 도시들 지역계 특히 강남의 연해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갖고 해야지만 세계 자본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학예 자본을 또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제 특구 같은 것들을 정해서 연해 도시를 이제 개발시킨 다음에 그 연해 도시를 개발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륙을 이제 개발하자 이렇게 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등소평의 구상이 나름대로 맞아떨어져서 개방 도시들 중심으로 해 갖고 경제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은 연해 지역의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이익을 가지고 지금 사천이라든지 TBC라든지 뭐 신강이라든지 청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미개발 지역을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 결과를 보면 중국을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이행을 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 특구를 만드는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개념은 뭐냐면 외국 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식 특혜를 부여하는 특정 지역이나 공업단지를 얘기한다. 주로 강남 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앞에는 등수표 선분론이죠.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 주로 연해 지역에 있는 강남 도시들을 먼저 부여해 준 다음에 나서 점차 나머지 지역과 사람들까지 그 혜택을 넓혀가야 된다. 그래서 연해 중심 개발 정책을 했고 이때 모택동의 그 문학계 평균주의 사고 방식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방식과 오지 개발, 3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천 지역이나 이런 기주 지역, 운남 이렇게 이제 좀 외지에 이제 뭐냐면 그 경제 개발을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영국,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이 쳐들어올 경우에 여기를 해안 지역을 방어를 이제 포기하고 안쪽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당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삼성건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주로 이 경제특구 지역의 설치 지역을 보면 주로 이 강남 지역, 특히 강동성 지역에 상당히 집중. 강동성은 여러분들 인제 아시다시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홍콩에 있으면 여기 안쪽에 강주가 있죠. 그리고 홍콩 앞에 인제 선전이라고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거 되게 커요. 홍콩 앞에서 인제 큰 계획 도시인데 이 선전이 보니까 뭐 3,000,000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도시야. 예. 자 하여튼 강동성 성주와 주화이, 쌍통호, 풍제선, 함운 이런 데에 뭐냐면 그 뭐냐면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특구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하다가 제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죠. 예. 1차 천안문 사건은 주울레가 죽어서 인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2차 천안문 사건은 그 당시 호유방이 이제 장례식 때 인제 했죠. 왜냐면 이때 인제 당내에서 경제 개발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인제 좀 서구식 민주화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당제나 뭐 의회제도나 뭐 이런 것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등소평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주장했던 자기 인제 예전에 오른파였던 호유방을 해임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호유방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걸 봤던 인제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이 호유방의 그 장례식을 계기로 해 갖고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인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추도 집회를 하면서 했던 이제 조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자영도 개혁 개방을 이제 추구했고 등소평의 신복이었거든요. 호유방이 오른팔이었으면 얘는 왼팔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와 가지고 인제 학생들 찾아오면서 내가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다." 막 눈물 줄줄 짜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자영도 이제 뭐야 예 이 사람도 숙청당하죠. 가택연금하고 이제 죽게 돼. 그 호유방하고 주자영이 이제 이때 천안문 사건 때 계기해 갖고 인제 전후돼 갖고 해임하고 이제 쫓겨나게 돼요. 자 하여튼 배경을 보면 개혁 개방의 부작용으로 관료체제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부의평등, 빈부격차 심화, 그다음에 공산당 정부 기관의 특권과 부패를 비판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 저때 정치의 민주화는 당내 개혁을 넘어서 서구식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시행, 다당제 개혁을 요구하게 돼요 학생들이. 자 그렇지만 인제 결국에는 인제 진압이 되죠. 예.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자용이 뭐냐면 숙청당하고 호요봉은 그전에는 이미 숙청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호요봉하고 조자용이 이제 숙청당하고 나서 그때 등용했던 인물이 뭐냐면 강택민이죠. 상하이 시장이었던 강택민이 인제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인제 와서 인제 후계자로 후계자로 지정이 되죠. 예. 원래 강택민을 이제 지정한 게 아니라 후진타오를 인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등소평이요. 근데 후진타오가 너무 젊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간택민한테 인제 뭐냐면 맡겼죠. "너가 10년 동안 이제 좀 하고 후진타오한테 권력을 넘겨라." 그래서 이제 간택민이 이제 일단은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권력을 후진타오에게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죠. 그래서 후진타오를 인제 주석만 앉혀 놓고 자기가 국방위원 주석을 갖고 있죠. 국가 주석은 인제 후진타오가 아니라 후진타오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상황 정치를 해 갖고 인제 후진타오가 열받아 갖고 그 당시 시진핑을 인제 등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택민을 공격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남순강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어 그 당시 이제 제2차 천안문 사건을 진압한 후에 또 등소평 남순강을 했어요. 남순강은 이미 이제 천안문 사태 이전에 1차 남순강을 했었고 또 2차 남순강을 했었어요. 이때 남순강은 뭐냐면 등사호평이 이제 그냥 선전, 주화이, 샤먼 같은 강남의 인제 3대 그 경제특구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남순강화도 마찬가지로 한 거야. 근데 2차 남순강은 좀 뭐냐면 약간 특이한 게 앞에 개혁 개방을 하다가 2차 천안문 사태를 겪게 되죠. 그래서 2차 천안문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인제 그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모택동식 그 독재 정치를 할 거다. 일당 독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길을 이제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걸 떨치기 위해서 그 당시 등소평이 남승강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 그래서 육사 사건은 이제 그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진압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개혁 개방의 기준은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2차 남순 강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의 어떤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차 남순 강화를 하면서 남순 담화를 발표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걸 좀 볼게요. 남순 담화가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발언돼요. 그 1차 남순 강화, 2차 남순 강화 때.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2차 남순 강화 때 했던 남순 담화가 하죠. 이거는 1차인데 하여튼 요거 2차 때 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2차 남순 강화를 보면 목적을 보면 제2차 천안문 사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걸 육사 사건이라고 해요. 지금도 육사 사건이라고 해요. 천안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를 들어. 그래서 검색을 하면 뭐 바이두나 이런 데 검색하면 이게 천안문 사건 하면 이게 갑자기 삭제돼요. 검색이 안 돼. 자, 이후에 당내 보수파들이 개혁 개방 노선의 비판이 일어나자 경상우평이 남방시찰을 통해서 지방의 불만을 규합하고 당내 보수파를 비판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혁 개방 계속 하겠다는 걸 이제 노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홍콩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개혁 개방 행보를 노출시켜서 대외적 개혁 개방의 위지를 청명시키고 천안문 사건으로 잠시 중충했던 개혁의 열망을 불재점화시키려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덩샤오핑이 그 1차 남순 강화를 했었다고 했죠. 요 전에 2차 남순 강화 전에. 그래서 1984년 충전을 전후해서 등사오핑이 선전 주하이 샤먼의 3제 경제정권을 방문했고 이때 남순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차 남순 담화고 그다음에 생산력, 국력, 생활 수준에 항상 유리한 제도나 정책에서 그것이 사회주의다. 세 가지 유리론을 제시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개혁 개방이 필요하고 인민도 좋아진다. 누구든 이 정책을 반대하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남순당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2차 남순당화 때 이제 제시했던 게 뭐냐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에 이거 외워주시겠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 얘기야. 두 개의 기본점은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 정책.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이거 어렵다고 막 얘기해갖고 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수능에 이만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제2차 남순강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은 요때 처음 공부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1980년 13차 당대표 때 사회주의 초급당대론과 함께 공표했던 거야. 사회주의 초급당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력이 어느 정도 고도 발전한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갈 수 있는데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그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상태에서 사회주의가 됐으니까 그 당시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요소를 받아들여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을 높인 다음에 사회주의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에요. 예, 주요 내용인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남순강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요 관련된 이제 사료가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남순강화. 자, 요거 제2차 남순강화죠. 예. 그래서 1984년 나는 강동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1차 남순강화 얘기고 당시 농촌개혁은 한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경제특구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단계입니다. 자,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와보니 선전 주화의 특구.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냈죠. 선전은 어디에 있냐면 저기 홍콩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예. 그래서 홍콩을 염두에 두 경제개발하기 위해서 문을 넣었던 도시인데 지금 홍콩보다 훨씬 더 크고 경제공도 더 크죠. 이 선전이. 네, 주하이 이것도 강동성이 있죠. 그래서 선전 주하이 요 두 곳을 쓰라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기타 몇몇 지방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발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당이 11기 3중전을 계기 위해서 개혁 개방 노선을 이제 견지한 이에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사회주의 견지하지 않는다면 개혁 개방은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생활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막다른 외길을 나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3중전의 이후 그 개혁 개방 노선과 개혁 개방 노선의 방침과 정책을 바꾸자고 한다면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보수파들의 어떤 반발 그리고 위기의식 이 사람들이 계속 개혁 개방을 할 것이냐 의구심 섞인 눈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하겠다. 만약 개혁 개방의 성과가 없다면 육사 우리가 꼼짝을 못해. 육사는 이제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이제 그 얘기해요. 보통 중국에서는 이게 육사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란이 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육사 이후에도 우리는 꼿꼿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 개발은 하겠지만 결국엔 정치적 그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뭐냐면 당내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인 어떤 서구식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요거 관련된 제2차 남중당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좀 공부를 해두시고 제가 예전에 강북 강의 때 좀 약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 요것도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부족하마마 현대사 부분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요번에 이제 중국사 다 끝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사 부분하고 기타사를 이제 볼게요. 일본사도 이제 시험 문제에 최근에 근현대 중심으로 좀 약간 나오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강의도 나왔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빡세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일본사도.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고대사나 중세사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은데 또 모르죠. 어떻게 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예전에 한 2-3년 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공부 안 했다가 큰 코 났죠, 진짜. 예. 들어가는 교수님에 따라서 이게 취향이 막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어 그 그때그때는 문제 유형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도 뭐 몇 년치는 뭐 안 하고 뭐 예전 건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유형이나 주제들 다 섭렵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 그냥 요령 있게 그냥 요것만 딱 찍어서 뭔가 공부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해 갖고 뭐 하신 분들이 있긴 있죠. 학원 강사분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돈 벌기 위해서 이거 강의하지 않은 거니까 현실을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사를 공부하실 때도 요번에 근현대사가 좀 나왔다. 그러면 뭐 고대나 중세 시대 때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죠 또. 또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내보냈는데 그걸 못 맞췄어. 근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공부를 안 해 갖고 못 맞췄다. 그러면 이제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있고 자 일본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딱 끊어지니까. 예. 일본사 할 때 이제 요거 내용도 같이 하겠지만 제가 인제 그 보충 교재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어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 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 번입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